ITQ 파워포인트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는데요. 도형 그리는 메뉴는 홈에서 그리기로 가셔도 되고요. 삽입에서 일러스트, 도형으로 가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삽입 메뉴를 홈 메뉴부터 들어볼게요. 홈 메뉴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선, 사각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수식, 도형, 순서도, 별 및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삽입 메뉴에서 도형이 있죠. 이렇게 찾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도형에서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십자형으로 도형을 그리는 포인터가 나오게 돼요. 이 포인터가 나왔을 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점과 노란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하얀 점은 크기 조절 포인터예요. 그래서 각 모서리에 있는 하얀 점의 포인트를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뜨게 되는데 이때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조절되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있는 포인터에 조절점의 포인터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수평의 양방향 화살표가 뜨게 돼 이때는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중간에 있는 하얀 점의 포인터를 갖다 대게 되면 위아래 수직 화살표가 떠요.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왼쪽 상단에 노란 점이 있죠. 노란 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포인터의 모양이 축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모서리의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때요? 드래그 하니까 모서리 각도를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회전 포인터가 있어요. 드래그해서 회전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20번 슬라이드로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도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키가 있는데 이 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는 Shift와 컨트롤 키가 있는데요. Shift는 그리기 할 때 가로, 세로, 뷰를 유지하는 기능, 즉 정사각형, 정원, 수평선을 그리는 그때 사용하는 거고요. 또 크기를 조정할 때도 뷰를 유지하여 조정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를 눌러 드래그를 하면 가로, 세로, 뷰이 유지가 되죠. 손 뗐고요. 크기를 조정하려고 해요. Shift를 눌러 모서리에다 대고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가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동할 때는 얘가 수평과 수직을 유지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는 도형 가운데다 포인트를 두면 십자형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어때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위아래쪽으로 빨간 점선이 뜨는데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동이 돼요. 삐딱하게 안 되죠? Shift 누르고 다시 위아래 드래그하면 위아래로 이동이 돼요. 제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가려고 해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때 Shift를 누르면 수평, 수직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 그리는 과정을 한번 해볼 텐데 컨트롤 누르고 그리게 되면 도형이 중심부터 바깥으로 그려지게 돼요. 크기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중간에서 바깥으로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심에서 바깥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손 뗄게요. 크기를 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서리에 포인트 두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중심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또 컨트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 가운데 포인트를 두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개체를 선택할 때, 요 Shift와 컨트롤 쓸 수 있는데, 둘 다 추가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추가 선택되죠? Shift 누르고 클릭, 추가 선택되죠? 해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그래서 Shift나 컨트롤을 선택할, 도형을 선택할 때 사용하게 되면 추가 선택이 된다. 이 기능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슬라이드로 가시게 되면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죠. 그 단축키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이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 해봤던 대로 그 컨트롤과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사해 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단축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붙여지죠.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잘라내는 것은 컨트롤 X, 컨트롤 V인데 선택하시고 컨트롤 X 하시고 이거는 현재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위치가 옮겨집니다. 21번 슬라이드 눌러볼게요. 어때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22번 슬라이드로 옮겨진 거 확인되죠? 잘라내어 붙여넣기였어요. 이거를 아까 배웠던 키로 한다면 복사,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이번에는 왼쪽에 보시면 개체 복제라는 기능이 있죠. 컨트롤 D. 컨트롤 D로 개체 복사하는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컨트롤 D로 개체 복제할 때는요. 컨트롤 D가 컨트롤 C와 그러니까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D를 눌러요. 그리고 다른 키 누르지 마시고 마우스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로 다음에 놓여질 위치로 화살표 키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위치가 끝났으면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동된 위치까지 복사가 되어 붙여지죠? 이렇게 한 번 더 컨트롤 D 이렇게 하셨죠? 이걸 아래로 한번 다시 복제해 볼게요. 그럼 이 4개의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 눌러 클릭, 클릭,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추가 선택되나요? 그리고 컨트롤 D로 복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제가 되었죠?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로 왼쪽 화살표 저 누르고 있어요. 다음에 이동할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지금 아래쪽을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같은 크기, 띄어진 너비까지 띄어져서 이렇게 복제하여 붙여지죠. 이때 조심할 거는요. 정확한 위치를 맞추셔야 되는데 제 도형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씩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도형을,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좀 확대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형을 그룹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그룹을 지정할 때는 컨트롤 G라는 단축키를 쓰시고요. 아니면 그룹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Shift G를 누르시면 돼요. 일단 도형을 그룹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2개의 도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클릭하고 Shift 클릭으로 추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요. 도형 바깥쪽에서 화살표일 때 드래그합니다. 화살표일 때 도형을 포함하지 않을 때 도형을 벗어났을 때 화살표일 때 드래그 하시면 까맣게 블럭 잡히면서 블럭 안에 있는 도형들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이 선택된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그룹화 메뉴에 그룹이 있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G로 선택하셔도 돼요. 누르시면 그룹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테두리에 놓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모서리에서 크기 조절해도 어떻게 돼요?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죠. 그룹을 풀 거예요. 그룹을 풀 때는 컨트롤 쉬프트 G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도 되고 그룹 해제를 누르셔도 돼요. 어때요? 그룹이 해제되었죠? 이렇게 다시 그룹 지정해 볼게요. 컨트롤 G. 그래서 이 그룹이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동도 같이 되고 모서리에서 드래그할 때 크기도 같은 비율로 크기 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그룹 지정된 도형, 그 그룹 안에 있는 도형들도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선택이 가능하고 위치와 모양과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만 선택했는데요. 이때 위쪽 상단의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을 바꿔볼게요. 어때요? 색깔 바뀌죠? 그래서 그룹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그룹 내에 있는 각각의 도형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22번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22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기존에 그려진 도형들을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각형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 모양을 다른 도형으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지우고 다시 그리면 크기 설정이나 색깔 설정이나 또 글자 내부에 있는 글자를 또 다시 써야 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존에 그려져 있는 도형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도형 서식 메뉴 눌러주시면 왼쪽 상단에 도형 삽입이란 메뉴가 보여요. 도형 삽입 메뉴에 보면 이게 도형 편집 메뉴거든요. 도형 편집 메뉴 버튼 옆에 목록 단추 누르면 도형 모양 변경이 뜨죠.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에서 필요로 하는 도형을 선택합니다. 저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도형의 모양이 육각형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바깥에서 슬라이드에서 클릭하면 모양이 바뀌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도형을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고 위 상단의 도형 서식 메뉴를 눌러 왼쪽에 도형 삽입에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단추 중에 맨 위에 있는 도형 편집 눌러주시고 편집 옆에 있는 삼각형 누르시면 돼요. 도형 모양 변경에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첫 번째 블록을 눌러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첫 번째 화살표를 넣어주니까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23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시면 도형 정렬에 대한 기능인데 도형들을 이렇게 삽입하다 보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왼쪽 라인을 맞추거나 또는 오른쪽 라인을 맞춰서 나란히 지금 여기는 도형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또는 이제 중앙을 기준해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 중앙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값 있죠. 요 사이 간격을 수직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걸 해볼게요. 바깥쪽에서 화살표 포인트 놓고 드래그로 범위를 잡아서 4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상단 도형 서식 메뉴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정렬 메뉴가 있어요. 도형 서식에 정렬 그룹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렬 개체 맞춤 단추가 있는데 개체 맞춤 단추 눌러보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있죠. 지금 이제 도형의 크기가 똑같아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도형의 크기가 다를 때는 기준 위치를 선택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운데로 해주셔야 돼요. 왼쪽 맞춤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형들이 왼쪽 라인에 맞춰지죠? 근데 위아래 간격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개체 맞춤 목록 단추 눌러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눌러줍니다. 어때요? 세로 간격이 동일해졌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을 바깥쪽에서 드래그하여 선택하시고요. 도형 서식 메뉴에 정렬 그룹에 개체 맞춤 눌러서 위쪽 맞춤할게요. 위쪽 라인에 맞춰졌죠. 그쵸? 다시 개체 그룹 버튼, 아니야, 개체 정렬 도형 서식에서 개체 맞춤 목록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형들의 간격이 동일하게 됐죠? 이렇게 도형을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왼쪽에 보면 24번 슬라이드고요. 도형을 그릴 때 기존에 있는 도형을 그리고 모양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전혀 기존에 없는 도형을 만들고 싶을 때, 기존에 내 원하는 도형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형들을 합쳐서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은 묶여진 그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도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병합되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서로 원과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통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색깔은 먼저 선택한 도형의 색깔로 통합이 됩니다. 결합이라는 건 교차되는 걸 빼고 나머지를 합쳐주는 기능이고요. 조각은 경계 부분을 다 잘라내는 기능이에요. 조각 내는 거죠. 교차는 교차하는 것만 남기는 거고요. 빼기는 먼저 선택한 것에서 나중에 선택한 걸 빼겠습니다. 이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검정 원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삼각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상단에 도형 서식 눌러 도형 서식 메뉴를 눌렀을 때 도형 삽입 메뉴가 나오고 이 아래쪽에 도형 병합이라고 나오죠. 여기 도형 병합의 목록을 누르면 통합, 결합, 교차, 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통합을 눌러볼게요. 통합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세 번째 도형 삼각형을 먼저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원을 나중에 선택할게요.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의 도형 서식 메뉴에 도형 삽입에 도형 병합 버튼 눌러서 결합을 누릅니다. 어때요? 교차되는 거 빼고 이렇게 병합이 되죠. 여기까지 하셨죠? 도형을 선택할 때 그냥 바깥쪽에서 드래그 하셔도 돼요. 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여서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도형 서식 메뉴에 도형 삽입 그룹에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누릅니다. 그럼 조각을 누르게 되면 조각이 되었는데 보세요. 얘가 조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죠. 각각의 조각된 도형들이 각각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깥쪽에서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고 나면 조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조각난 도형을 드래그하여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드래그로 범위를 잡고 도형 서식 메뉴에 도형 삽입에서 도형 병합 교차를 누를게요. 교차되는 그 도형만 남게 되겠죠. 또 바깥쪽에서 범위를 잡아서 도형 서식에 도형 삽입에 병합에 빼기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에 선택한 도형으로 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이렇게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 병합까지 알아봤어요. 이번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능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